네, 오늘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 집합이 뭘까요? 집합하고 우리가 소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 모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집합하면 일단 모임이구나. 어떤 녀석들이 막 모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모인 녀석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냐? 그러면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뭐냐? 원소들은 뭐냐? 그러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집합을 이루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턴의 원자설 아시죠?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쪼갤 수 없다. 자, 쪼갤 수 없는 최소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합하면 원소들이 모이는데 그 원소들의 기준이란 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얼만큼 커야지 키가 큰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죠. 네. 집합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이지 않겠지만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니까 집합으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유무가 아니라 원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냐에 따라서 집합이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러면 얘는 집합인가요? 집합이죠.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4보다 작은 자연수를 여기다 써주세요. 1, 2, 3. 그리고 콤마로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콤마와 콤마 사이가 뭐가 돼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 얘도 어떻게 쓰시면 돼요? 중괄호를 이렇게 예쁘게 쳐주시고요. 1, 3, 5, 7, 9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와 콤마 사이가 뭐다? 원소가 된다. 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 미만의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의 모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가로 중괄호 치시고요. 1 미만의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 우리는 공집합이라 부를 겁니다.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또는 얘를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공집합이라는 어떤 표시로 이 파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미만의 모임도 집합입니다. 공집합이에요.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정의하고 원소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는 어떤 식으로 기호로 표시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소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라면 이런 표시를 합니다. 엘리먼트 해서 A 얘는 뭐라고 읽냐면 in이라고 읽어요. in. 우리말로 하면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문자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 A는 A에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읽고 이렇게 쓰고요. 예. 또는 속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찍 거주는 기호로 표시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한다와 속하지 않는다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만약에 6의 양의 약수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약수집합. 자, 이 약수집합을 집합 A라고 했을 때요. 자, 집합 A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1, 2, 3, 6.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 부르고요.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X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시하면 얘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조건제시법이라 부릅니다.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라 불러요. 이때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영역은 여기에는 요 앞에 요걸 바라고 읽거든요. 막대기 바라고 읽고 요 앞에는 원소의 형태가 들어온 거예요. 원소의 형태. 그리고 그 원소의 어떤 조건이 제시되는 겁니다. 조건.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는 어떤 수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 수는 6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면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원소 형태가 들어오니까 주로 어떤 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C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x, y y는 2x 플러스 1, x는 실수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집합 C의 원소는 어떤 순서쌍이다. 그 순서쌍은 y의 값이 2x 플러스인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x라는 녀석은 모든 실수를 뜻한다. 이런 식의 조건을 제시해서 구성할 수도 있답니다. 대수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면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합 C의 원소들은 점이다. 점들이다. 그 점은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이고 정역은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것은 철저히 원소의 형태, 포맷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냥 항상 주로 x가 들어온다고 x가 질린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쓰겠죠. 맨날 그렇게 된다라면 주로 들어오는 형태가 어떤 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긴 조건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집합 A에서 자, 1은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네, 원소이죠. 그럼 이렇게 요 표시를 해주고 얘를 속한다 라고 읽으시고 표시해주면 돼요. 2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네, 원소입니다. 3은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네, 원소입니다. 4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아니죠. 여기 4가 없죠. 그러면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5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아닙니다. 6은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원소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있고요.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자, 각각의 이 녀석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직관적이에요. 보면 바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집합의 원소가 무한계라면 무한계를 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뭐예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은 무한집합을 다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직관적이지 못하죠. 얘는 직접 원소를 쓰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만 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해석할 수 있니?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합의 관계를. 집합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파악할 때 아주 직관적으로 쉬워요.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은 좀 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5 이하의 자연수 집합을 집합 A라고 했을 때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요. 집합 A는 중괄호 하고 1, 2, 3, 4, 5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조건제시법일 때는 집합 A는 어떤 수이다. 그 수는 X는 5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수이다. 그 수는 뭐다? 5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뭐다? 자연수죠? 자연수라는 기호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쓰냐면요. 집합 A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원소를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4,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집합은 원래 이제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인데요. 집합의 원소에 지금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는 무한 그러면 사실은 테스트하거나 이해를 체크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소요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한집합에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개,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고, 자, 그리고 유한개, 무한개가 있지만 아까도 확인해 봤지만 공집합이 있죠. 집합이 한 개도 없는 집합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런 교시 쓸 거예요. 얘 몇 개 있죠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5개 있죠. 이때 우리는 스몰 n을 쓰고요. 집합 A는 5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입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입니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예제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x는 18의 양의 약수라고 해볼게요. 양의 약수.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원소 나열법은 뭐예요? 18의 양의 약수 1, 18 2, 9 3, 6 4 안되죠. 5 안되죠. 6 여기 붙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얘는 유한집합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x바 x제곱 플러스 2는 0 x는 실수 해봅시다. 실수.
자,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얘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잖아요. 제곱해서 의미되는 실수 있습니까? 없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가로만 쳐주는 거죠. 그쵸? 또는 파이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얘는 뭐예요? 공집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쓰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바 x는 만약에 10보다 큰 홀수 오잉 10보다 큰 홀수 뭐 있어요? 11, 13, 15, 17 이거 무한기죠. 무한집합이죠. 쓸 수 없죠. 무한집합. 무한집합인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무한집합은요. 이렇게 땡땡땡 표시가 수학적인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을 표시할 땐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거칠게 이런 식의 원소 나열법의 불완전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 그 다음 x가 이렇게 x는 유리수.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유리수는 몇 개죠? 무한개죠. 얘는 이거는 어떻게 스타트 점을 잡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얘는 홀수니까 제일 작은 거부터 쭉 쓸 수 있는데 얘는 어디서 스타트 점부터 잡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집합, 얘는 무한집합이죠. 얘도 무한집합은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x바 x는 3k, k는 1, 2, 3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수가 원소인데 그 수는 3 곱하기 어떤 수이다. 근데 3에다 곱해지는 수는 1, 2, 3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죠. 1 대입해서 3, 2 대입해서 6, 3 대입해서 9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유한집합인 거죠. 유한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항상 원소나열법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필수예제 풀면서 지금 공부했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1번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다음 중 집합은 뭐냐 그랬어요. 자, 집합은 어떤 녀석을 집합이라고 그랬죠? 원소들의 모임인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원소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봐볼까요? 기억.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집합일까요? 짝수라는 것은 정수, 2의 배수라는 2의 배수라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2의 배수라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집합.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를 봤을 때 짝수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맞다. 디귿.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자, 이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아니, 얼만큼 잘해야지, 얼만큼 유명해야지, 유명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 얼만큼 사람들이 알아야지 유명한 걸까요?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골프 선수들의 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입상한 골프 선수들의 모임, 입상자 이런 식의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줘야 돼요. 1등을 몇 번 한, 우승을 몇 번 한 골프 선수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지. 그냥 유명한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에요. 아니, 집합이 아닙니다. 아니, 0에 얼만큼 가까워야지 가까운 건데요. 그렇죠? 0에 얼만큼 가까워야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집합인 것처럼 표시했네. 자, 리을. 태양계 행성의 모임. 태양계 행성의 모임은 과학자들이 태양계 행성이라는 기준을 잡아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입니다. 명확해요. 어떤 것이 태양계 행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음. 맛있는 과일의 모임. 자, 이것도 주관성이 들어가죠. 과일. 맛있는 과일 얼만큼 맛있어야 되냐. 그리고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가 맛있어, 어떤 사람은 수박이 맛있어 이래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 모임. 자, 우리나라 광역시 모임도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집합이려면 모든 사람들이 집합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애매한 기준, 그러니까 주관성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집합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 뭐 있어요? 빨간색. 아니 얼만큼 빨개야 되냐고요. 응? 아름다운. 아니 뭐가 아름답냐고요. 어떤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형용사들이 포함된 것은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 봐보겠습니다. 다음은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지법으로, 조건지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요라 그랬어요. 자, 1번 봐볼게요. 집합 A는 3, 6, 9, 12, 99까지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아, 어떤 수를 원소로 합니다. 그 수는 100 이하의 뭐죠? 3의 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3K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K는 3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K가 3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넣으면 3이잖아요. 2 넣으면 6이잖아요. 33 넣으면 99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1, 2, 4, 5, 10, 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는 20의 양의 약수. 고등학교에서는 양의 약수란 표현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약수가 정의되거든요. 정수 범위 내에서 약수가 정의되기 때문에 원래는 20의 약수는요. 1, 2, 4, 5, 10, 20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음의 약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양의 약수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 그 이유는 뭐다? 약수 배수가 정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무 의미 없이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집합 C는 12하의 소수래요. 소수 2, 3, 5, 7 끝났죠. 그 다음 x바 x 어떤 수다. 그 수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이다. 뭐 있죠? 12, 14, 16,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주어지면 항상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3번 봐볼게요. 요번에는 뭐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합 A가 135라는 원소가 있고요. 집합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이때 집합 C는 자, 어떤 두 수의 합을 원소로 한대요. 그 두 수는 각각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집합 A를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1이네요. 1, 3, 5 이렇게 써주시고요. 집합 B를 마이너스 1, 0, 1이라 써줘요. 그럼 얘는 다 더해줘요. 0, 마이너스 2, 2죠. 왜 이러지? 2, 4. 여기는 1, 3, 5. 여기는 2, 4, 6.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원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0, 1, 2가 두 개지만 한 번만 씁니다. 0, 1, 2, 3, 4, 5, 6이죠. 3, 4,
5,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 날보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하는 것도 어떤 두 수의 곱이 원소다. 그 두 수는 각각 집합 A 원소와 집합 B 원소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요거 지우고 해볼까요? 요거 지우고 여기 곱해볼까요? 그냥 곱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원소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게. 자, 마이너스 5 0, 1, 3, 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에 의해서 어떤 연산자의 기호로 인해서 또 다른 집합이 생성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봐볼게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이 뭐냐면 n 가로 이렇게 0은 0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잡해 보이네요, 조금.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죠. n 여기 집합 a는 얘가 뭐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고 그랬죠.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면 집합 a가 뭐예요? 여기 들어온 게 집합 a잖아요. 그렇죠? 집합 a가 뭐예요?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0 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0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요? 하나라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잖아요. 0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0만을 집합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기호여도. 자, 니은 봐보시면요. n 마이너스 1 플러스 n 1 이런 2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죠? 1이죠. 1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1이죠. 자, 1 더하기 1은 2. 끝. 예,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디귿. 자, 요번엔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2,3 마이너스 n 2, 3, 4 이렇게 중괄호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와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2개죠. 네, 이건 개수예요.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얘는 2, 3, 4 원소를 2, 3,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럼 2에서 3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예, 틀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리얼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호는 수학적 기호는 x밥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 x는 실수이면 집합 A 원소는 0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집합 A는 어떤 수인데요. 그 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어떤 실수래요.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니까요. 자, 미음 봐볼게요. 미음 봐보시면요. 집합 A가요. 16의 양의학수래요. 그냥 바로 써볼게요. 16의 양의학수는 1, 16 2, 8 3 안되고 4, 4, 4, 16이니까 안 끝났네요. 집합 B는요. 81의 양의학수래요. 그러면 1, 81 3, 27 9 끝났네요. 자, 그러면 봐볼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둘이 같죠? 그쵸? 원소의 개수는 같은 거죠.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기호를 갖다가 여러분들 천천히 읽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부터 계속 또 진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